자, 이제 7단원 벡터의 내적입니다. 내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안으로 곱한 어떤 넓이 이런 얘기인데요. 영어로는 이너 프로덕트라 그래요. 안쪽 곱이라는 얘기지. 그럼 이게 반대로 뭐가 있을까요? 아우터 프로덕트가 있겠죠. 바깥쪽 곱. 외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적에 침입할 때 그 외적이 아니고 바깥쪽으로 곱한다. 바깥쪽으로 곱한 넓이라는 게 있고 안쪽 넓이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하지 않습니다. 대학 가서 하시고, 내적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거냐? 자, 두 벡터 A, B가 있다고 하자.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이 두 벡터의 이 곱을 정의한 거예요. 근데 벡터에 우리가 합, 차, 실수배는 앞에서 했죠. 근데 벡터와 벡터의 곱은 우리가 정의를 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 벡터의 곱으로서 우리가 이제 지금 새로 정의한 게 내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벡터와 벡터의 합은 결과와 벡터였고, 차도 벡터였고, 벡터의 실수배도 결과는 벡터였습니다. 하지만 벡터의 내적은 결과가 스칼라입니다. 벡터의 내적은 결과가 벡터로 나오지 않는다. 실수값으로 나온다. 그래서 스칼라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벡터의 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적이라는 별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보자. 두 벡터가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거의 내적 어떻게 구하냐? 두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킵니다. 얘랑 얘를 붙인 다음에 한 벡터를 다른 벡터에 대해서 이렇게, 이거 뭐냐면 정사형 시킨다는데 수선을 내려요. 이 벡터를 요 벡터에다가 수선을 내려. 이 종점을 여기다 수선을 내린다고. 그러면은 직각삼각형이 하나 생기겠죠. 그러면 요 길이 있죠. 이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 이 시점에서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 요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우리 삼각비 알죠? 그 A 벡터의 크기, 바로 요 길이죠. 요 길이. 요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한 거. 코사인 세타가 원래 얘분의 얘인데 요게 1일 때의 요 길이를 코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갖다가 몇 배? 이 길이만큼 곱한 거죠. 그래서 벡터 A의 크기만큼 곱하면 A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가 바로 요 길이가 될 겁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 요 길이를 우리가 요 길이를 뭐라고? 요 길이를 예를 들어서 뭐 t라고 한다. 그러면 A 벡터의 크기 분의 t라고 하는 요 길이가 이거 분의 이거니까 이게 이제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러면 t는 뭐야? 얘를 1로 곱한 거니까 얘가 되는 거지. 뭐 이거는 이 정도 연산은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예요? 바로 얘하고 이거의 곱입니다. 근데 이거의 크기를 이제 구하는 거죠. 왜냐면 요건 스칼라고 요거는 이제 벡터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곱셈이 안 되고 요거의 길이와 요거의 길이. 그러면 뭐냐? 요거에다가 요거의 길이를 곱하면 A 벡터의 크기, 그러니까 절대값 A 벡터 코사인 세타에다가 B 벡터의 크기는 여기다 절대값 붙이는 거지. 그래서 결국 뭐가 되냐면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 세타라고 하는 건 요 두 벡터가 이루는 그 사이각을 얘기하는 거죠. 시점을 일치시켰을 때 생기는 사이각. 그걸 세타라고 했을 때 두 벡터의 크기에다가 그 사이각의 코사인 값을 곱한 것, 이렇게 정의되는 것이 바로 벡터입니다. 그럼 이 벡터는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볼까? 자, A 코사인 세타가 바로 여기서 내린 수선의 길이 바로 얘라 그랬어요. 얘를 갖다가 B 벡터하고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좀 샥 회전을 시킨 거지. 요걸 그대로 두고 요걸 회전시킨 거야. 부채꼴로 만들어서. 그럼 요 길이를 하나 딱 잡습니다. 요 길이하고 여기 똑같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얘 곱하기 얘가 그 벡터의 내적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얘 대신에 얘를 써도 된다는 얘기니까 얘 곱하기 얘가 되겠죠. 그럼 뭐야? 직사각형에서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바로 요 칠해진 직사각형의 넓이를 나타내는 개념이 바로 내적이다. 그래서 내적, 적이라는 건 이제 넓이를 얘기하는 거거든. 면적 할 때 그 넓이입니다. 자, 근데 뭐 요 개념 자체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요 길이 두 개 곱한 거다. 요 개념이 더 중요합니다. 길이 두 개 곱한 거다라는 개념이 더 중요해. 되겠습니까? 네. 자,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벡터 A, B가 이루는 가의 크기가 세타일 때 벡터의 내적 이거를 도트라고 읽게요. A 벡터, B 벡터의 그러니까 맞으면 도트. 이거는 A와 B의 내적이다. 이건 뭐야? 두 벡터의 크기에다가 사이각의 코사인을 곱한 것이다. 응? 사이각의 코사인을 취한 거. 이거 하나가 어떤 값을 나타내죠. 그치?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곱한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거 뭐도 알 수 있느냐면 내적은 양수도 될 수 있고 음수도 될 수 있다는 거야. 이것만 봐서는 양수지만 코사인 값이 음수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이렇게 돼요? 이 세타, 즉 그 사이각이 90도 이상이면은 90도에서 이제 180도 사이가 되면은 그때 이제 코사인 값이 음수잖아요. 그러면 이 내적도 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예각이니까 양수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두 벡터 하나가 이렇게 되고 하나가 막 이렇게 되고 그러면 둔각이 되면은 여기서 여기다 수선을 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의 반대쪽에다가 수선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의 개념이 되는데 방향이 반대쪽이기 때문에 이걸 마이너스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 벡터의 내적은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사이각이 두 벡터의 사이각이 둔각일 때 그렇다. 되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뭐 어떤 내용 나와 봅시다. 자, 특수한 경우의 내적이다. A가 0벡터이거나 또는 B가 0벡터일 때는 두 벡터의 내적은 0이다. 자, 둘 중에 하나의 길이가 0이니까 뭐 그 수선을 내려봤자 그 수선의 길이도 0이 될 거고 그죠? 그럼 당연히 0 곱하기 또 어떤 값이니까 0이 되는 건 당연하네. 그 다음에 A 벡터와 A 벡터 자기 자신과 내적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 자, A 벡터하고 A 벡터 그러면 한 벡터에서 그 벡터 자신에게 수선 내려봤자 어떻게 됩니까? 뭐 달라지는 게 없죠. 그래서 그냥 그 자신의 제곱과 같아진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는 뭐야? A 벡터의 크기 두 개를 곱한 다음에 코사인 0을 한 거죠. 그럼 얘는 1이잖아요. 얘는 1이니까 결국 이거를 그냥 제곱한 것 같다. 이것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의에 따라서 당연한 결과가 됩니다. 자, 벡터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라고 나와 있는데 그림에서 OA 벡터, OC 벡터, OD 벡터는 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B 벡터에다가 수선을 내리면 말이죠. 수선의 발까지 이 길이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요거하고 이 B 벡터의 내적이나 이거랑 이거의 내적이나 이거랑 이거의 내적이 똑같다. 왜? 결국 다 얘 곱하기 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선을 내렸을 때 같은 점에 수선의 발이 떨어지면 이 벡터나 얘랑 내적을 구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걸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가 한꺼번에 좀 배운 것 같은데 사실은 뭐 내적의 정의 하나 한 겁니다. 그거에 이제 몇 가지 따르는 정리들을 좀 공부를 한 거고요. 자, 새로운 어떤 연산이 정의되거나 했을 때는 우리가 그거에 대한 이해를 일단 충분히 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사실은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특성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세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벡터의 수직 조건과 평행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벡터가 이렇게 수직으로 만날 때 이제 시점을 일치시켰더니 두 벡터의 사이각이 직각이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두 벡터의 내적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 A 벡터를 B에다가 맞으면 이 종점을 수선을 내려버리면 그냥 여기 시점에서 떨어지죠. 그래서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90도 하게 되면 이 값이 0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얘 전체가 0이에요. 여기다 정사시키면 점으로 딱 만들어집니다. 여기 조금이라도 이제 기울어져 있으면 어떤 길이가 나올 테죠. 그죠? 예. 길이가 나올 텐데, 수선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그냥 떨어지면 길이가 없잖아요. 0이에요. 그럼 0 곱하기 요거의 길이 하니까 그 값이 0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두 벡터가 수직일 때는 내적이 제로입니다. 내적이 0이 돼요. 그리고 이것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무슨 말이냐? 두 벡터의 내적이 0이 되는 경우는 둘이 수직하는 경우밖에 없다. 물론 둘 중에 하나가 이제 0벡터면은 내적을 해도 0이 되겠지만 0벡터가 아닌
두 벡터를 곱해서 이런 조건이 여기서 붙어 있는 거죠. 0벡터가 아닌 두 벡터를 곱해서 그 내적이 0이 나오는 경우는 두 벡터가 수직인 경우밖에 없다는 겁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자, 수직이면 내적이 제로고 내적이 제로면 걔네들은 수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평행 조건인데 좀 거리가 좀 떨어지네. 1번, 2번이 사실은 다 평행입니다. 그죠? 자, A 벡터하고 B 벡터하고 말하자면 같은 방향을 향해 있거나 반대 방향을 향해 있어도 우리가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실수배가 되는 상황, 그런 거 우리가 이제 평행이라고 하죠. 얘네 둘 다 지금 평행입니다. 자, 평행일 때는 어떻게 되냐? 한 벡터를 갖다가 만약 시점을 딱 일치시켜가지고 겹치겠죠. 여기다 이제 수선을 내려봤자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이 길이가 그대로 곱해집니다. 그래서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돼버려요. 즉 사이각이 0도기 때문에 두 벡터의 사이각이 0도기 때문에 코사인 0도가 1이잖아요. 그래서 절대값 A, 절대값 B, A 벡터, B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0이 곱해지는 거다. 그럼 얘는 1이란 말이지, 그지? 곱하나 마나. 그래서 그냥 벡터가 얘가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두 벡터의 평행 조건이 바로 이렇게 되는데 뭐가 됩니까? 두 벡터가 평행하다면 벡터의 내적은 크기의 곱과 같다. 그런데 이 말하자면 이 경우에는 사이각이 0이지만 이 경우에는 사이각이 180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코사인 파이가 곱해질 거란 말이야. 근데 코사인 파이는 1이 아닙니다. 그죠?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절대값 A, 절대값 B, A 벡터, B 벡터의 크기가 곱해지는 것까지 똑같은데 이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두 벡터의 내적은 두 벡터의 크기의 곱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돼요. 그러나 이 경우든 우리가 다 평행하다고 얘기하니까 결국 평행 조건은 뭐냐? 이 두 가지를 다 말해줄 수 있습니다. 벡터의 내적이 각 벡터의 크기의 곱에다가 그 양수, 뭐 플러스가 붙든 마이너스가 붙든 그 두 가지가 어느 하나가 되면 얘들은 우리가 평행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얘가 성립하면 그건 두 벡터가 평행인 경우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0벡터가 아닐 때 얘기예요. 되시겠습니까? 요거 따라 쓰면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 보시고 나름의 이렇게 느낌이 오면 나름의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면 여러분이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넘어가야 되겠죠. 됐죠? 자, 세 번째로 하는 것은 우리가 벡터의 내적의 성분 표시다. 이 성분이라는 게 뭐였어요? 그렇죠. 벡터를 어떤 좌표로서 표시하는 것. 그것이 이제 성분 표시인데 이 내적도 이 성분으로 표시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거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제2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제1 법칙이 있고 제2 법칙이 있고 옛날에 다 고1 때 했던 건데 교과서가 바뀌면서 이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안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걸 좀 알고 나서 이걸 증명을 하자.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코사인 제2 법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빠진 거는 내가 알기로는 거의 지금 교과과정 바뀌는 역사에서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시 했던 건데 이번에 어이없이 빼버렸어요. 언제 다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은 이걸 공부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적을 성분 표시로 어떻게 하느냐를 이해하려면 이걸 좀 아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내적 자체만을 구하고자 할 때는 굳이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그 공식을 외우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외우는 거랑 모르고 외우는 거랑 그 깊이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기왕이면 좀 알고 외웁시다. 자, 일단 이것도 알아두면 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죠.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삼각형이 있잖아요. 삼각형이 있으면 어떤 삼각형이든 관계없습니다. 뭐 예각이든 둔각이든 뭐 직각이든 관계없는데 그 한 변의 길이를 내가 알고 싶어. 근데 뭐를 이용해서 아느냐 하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와 그죠? 그리고 사이각 이걸 세타라고 합시다.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각을 가지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한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자,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하냐? 그걸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유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좀 간단하진 않은데 어떻게 하냐? 삼각형 ABC가 있어. 그냥 평범한 삼각형이야. 이거 직각처럼 보이지만 직각이란 보장 없습니다. 직각이 아닙니다. 일단 여기다 수선을 딱 내려가지고 직각 삼각형 두 개로 만들어요.
수순을 내리면 직각으로 떨어지면 이게 이제 직각삼각형이 두 개가 되겠죠. 여기도 직각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 대고 우리가 이제 이름을 좀 붙였어요. 요거는 스몰 a, b, 요건 c, 그다음에 요건 h, 요거 x, 요거 y.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 직각삼각형에다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얘 제곱은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얘 제곱은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그건 생각할 수 있겠죠? 일단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게. 그래서 c 제곱은 h 제곱 플러스 y 제곱이야. 그렇지? 네,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요 y 대신에 말이죠. 우리가 b-x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y 대신에 b-x를 쓴 게 그 밑에 있는 겁니다. 얘가 이걸로 바뀐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요각을 이용해서 지금 얘를 표현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이 h 대신에 뭘 쓰냐면 그 a sin 세타를 써요. 여기 sin 세타가 이거분의 이거지 않습니까? sin 세타가 이거분의 이거니까 a sin 세타가 바로 이거죠. 이해됩니까? 요게 바로 h입니다. h의 제곱. 그 다음에 b-x에서 x도 역시 a 코사인 세타로 고친 거죠. x를 a 코사인 세타로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b는 그대로 두고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이거를 전개를 합니다.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a 제곱 사인 제곱. 요거 전개하면 앞에 거 제곱, 2배 앞에 거 뒤에 거에 곱되고 뒤에 거에 제곱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되죠? 자, 이때 뭐가 있냐면 a 제곱 사인 제곱, a 제곱 코사인 제곱 요 두 가지는 합쳐서 뭐가 되냐면 그냥 a 제곱이 돼요. 왜? a 제곱으로 묶어 가지고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거든. 근데 아시다시피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1입니다. 같은 각을 가지고 했을 때, 그죠? 그래서 이건 그냥 a 제곱이 되어버린다. 자, 그리고 b 제곱 그대로 쓴 거고요. 나머지 요거 그대로 갖다 썼더니 이렇게 되더라. 결론이 뭡니까? 이 h니 x니 y니 하는 거는 편의상 우리가 쓴 거고요. 문제에서 처음부터 주어진 것은 a, b, c하고 세타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얘기한 거죠. 근데 우리가 c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요 두 변과 사이각의 코사인 값을 가지고 구한다. 얘 제곱은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이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세타가 말이죠. 이 세타가 90도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삼각형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제 C가 되는 거야. 요게 이제 각이 커져서 90도가 되면 요게 A가 되고 요게 이제 B가 되고 요게 스몰 c가 되는 거죠. 자, 이때는 요 부분이 0이 돼 버립니다. 코사인 90도가 0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싹 없어져. 야, 이 부분 다 없어지고 나면 뭡니까 이거? 피타고라스의 정의죠. 그냥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자, 그러니까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게 사실은 제2 코사인 법칙의 특수한 한 경우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뭐 여기는 요거는 뭐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일 거고. 자, 그래서 얘 제곱은 C제곱은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2배의 AB 코사인 세타. 그럼 만약에 A제곱은 어떻겠습니까? A제곱은 뭐 C의 입장이 된 거죠. 그래서 A제곱은 뭐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배의 이거 코사인 요 사이각 A가 되겠죠. 자,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한 가지만 증명해 본 거고, 그죠? 요것만 해본 거고, 여기서 해본 거는 나머지 C가 아니라 A나 B를 가지고 걔를 주인공으로 해서 써도 나머지 변들과 그 변의 사이각의 코사인으로 이거를 구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이 코사인 이 법칙이었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이걸 가지고 이걸 사용한 예가 나와 있죠. 보시면은 아실 거고 한번 읽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뭘 하느냐? 우리 본래 목적은 코사인 이 법칙을 알자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내적을 성분으로 구해보자 이거야. 내적을 성분으로 구해보자. 자, 여기다 좀 써볼게요. 지금 우리가 벡터 A가 있고 벡터 B가 있습니다. A를 성분으로 나타냅시다. 그러면 뭐야? 시점을 원점으로 갖다 박았으니까 종점에 맞으면 좌표. 이 종점이 A란 말이야. 그 A점의 좌표 A1, A2, B점의 좌표 B1, A2. 지금 좌표 평면대로 옮겨놨어요. A 벡터, B 벡터를. 이랬을 때 A 종점에서 B 종점으로 이렇게 가는 거, A점에서 B점으로 가는 이 벡터를 우리가 뭐야? B-A라고 하는 그 벡터의 차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벡터의 크기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얘죠.
그죠? 근데 이거 상태로는 뭐 그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뭐 요 길이의 제곱을 구하려고 하는 건데요. 제곱을 구해 봅시다. 이 길이를 원래 구하려고 하는 거지만 일단 제곱을 해서 구해봐.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이 b 벡터라고 하는 게 이제 b1, b2. 그래서 b1, b2라는 벡터를 얘를 이제 성분 표시한 거고, a 벡터는 뭐야? a1, a2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의 크기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벡터의 차 어떻게? 성분으로는 b1-a1, 요거 이제 괄호를 치면 안 되겠지.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b2-a2 그리고 괄호 닫고 절대값 제곱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벡터의 크기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있으니까 b1-a1 이거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b2-a2 이거의 제곱, 거기다 루트, 이게 이제 이거 절대값이죠. 크기죠. 루트. 근데 그걸 다시 제곱했으니까 루트가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그냥 얘는 이거야. 크기의 제곱은 그냥 이거라고. 됩니까? 그러면 말이죠. 요거를 전개를 해봅시다. 자, b1 제곱 플러스 a1 제곱 마이너스 2a1 b1. 요건 그냥 값들이니까. 자, b2 제곱 a2 제곱 마이너스 2 a2 b2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네. 자, 이번에는 이 AB의 길이를 이 벡터의 크기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위에서 다뤘던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 삼각형으로 보고 말이죠. 써봅시다. 얘는 뭡니까? 얘는 이거의 제곱은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뭐야? 요 길이는 우리가 이 좌표를 구할 수가 있죠. b1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 그죠? 거기다 루트 씌워서 다시 제곱한 거, 그것이 말하자면 요거의 제곱입니다. 5b의 제곱이에요. 5b의 제곱 플러스 5a의 제곱, 이것도 역시 a1 제곱 플러스 a2 제곱입니다. 자,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이거 요 길이, 그러면 뭐야? 요건 그냥 씁시다. 그 5a, 그죠? 5b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지금 코사인 법칙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자, 그러면 둘 다 ab 제곱을 표현한 거니까 뭐예요?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되겠죠, 둘이. 그러면 봐라, 이제 b1 제곱 지워진다, b2 제곱 지워진다, a1 제곱 지워진다, a2 제곱 지워진다. 요것만 남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결론이 뭐가 됐어요? 마이너스 2배의 5a 5b. 사실 5a 5b라는 건 이 벡터의 크기로 얘기해도 되죠? 코사인 세타, 이것이 마이너스 2a1 b1 마이너스 2a2 b2가 됐습니다.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다 나눠버려. 다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립니다. 그럼 이거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됐습니까? 5a 5b 벡터에다 코사인 세타 곱한 것은 a1 b1에다가 a2 b2 곱한 거, a1 b1 곱하고 a2 b2 곱하고 그거 두 개 더한 거랑 같다. 결국 뭡니까? 자, a 벡터의 위치 벡터가 a1 a2고 b 벡터의 위치 벡터가 b1 b2면 a와 b 벡터의 내적은 바로 x 성분끼리 곱하고, 그죠? y 성분끼리 곱해가지고 더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한 것 같지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a 벡터가 이거고 b 벡터가 이거면 내적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한 거랑 같다. 아주 간략하게 나오죠. 이 성분으로 표시하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x 성분끼리 y 성분끼리 곱해가지고 더한 것이 바로 내적이라는 결론이 아주 간단하게 표현이 됩니다. 물론 이게 나오는 과정은 조금 복잡했습니다만은 요거를 이용하면 우리가 성분으로 벡터를 표현했을 때 내적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나름 중요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일단 요 정도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강의에서 계속하겠습니다.